여러분,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5천선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오늘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돌파 자체가 아닙니다. 증권사들이 코스피 목표 밴드를 5,500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입니다. 작년 11월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4만 4천 원으로 제시했을 때만 해도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1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모건스탠리의 기본 시나리오는 이미 달성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리포트에는 강세장 시나리오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17만 5천 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삼성전자가 HBM4로 반격을 시작한다고. 그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5천 돌파 이후의 전망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말 증권사들이 2026년 코스피 상단을 5,500선으로 제시했을 때만 해도 다들 꿈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당시 조수홍 NH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제시한 밴드 상단이 정확히 5,500이었습니다. 지금 5,000을 뚫었으니 조 센터장의 예측 중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진호 메리츠증권 센터장도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근거로 강세장을 예고했었죠. 이제 하단 걱정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그들이 말했던 꿈의 숫자 5,500 고지점령입니다. 코스피는 2025년 12월 22일 종가 기준 4,105.93을 기록하며 연초 대비 71.16% 상승했습니다. 11월 3일에는 종가 사상 최고치인 4,221.87을 찍기도 했죠. 코스피 시가총액은 5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됐다는 겁니다. 2026년 코스피는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AI 반도체, 방산, 조선, 원전이라는 4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에 대해 내놨던 리포트 다시 꺼내봐야 합니다. 당시 목표 주가 14만 4천 원,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1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15만 원대니까 기본 목표가는 이미 뚫고 올라온 겁니다.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맥시멈 프라이싱 파워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D램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새로운 가격 정점은 통상 새로운 주가 정점으로 이어진다. DDR5 16기가 현물 가격이 9월 7.5달러에서 20.9달러로 급등했습니다. 무려 336% 상승한 겁니다. 모건스탠리는 아직 서버 D램 가격 피크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AI 인프라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피크 가격은 2018년 초 클라우드 슈퍼사이클 고점을 넘어설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작년 하반기에 제시했던 목표가 96,000원? 그건 진작에 깨졌습니다.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골드만삭스조차 지금 부랴부랴 목표가를 18만원, 20만원으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예측이 주가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증권은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1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요? 천만에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게 하나증권의 결론입니다. KB증권은 더 강력합니다. 아예 목표 주가 20만원을 질렀습니다. 지금 15만원대인데 여기서 30% 이상 더 간다는 확신입니다. 이게 바로 슈퍼사이클의 자신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 양산을 시작했고 오픈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공급이 확정됐습니다. 삼성전자가 12단 HBM3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전 세대 제품에서 고전했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의 인증을 받아낸 겁니다. 작년 말에 이미 2026년 HBM4 물량 완판됐다는 기사 보셨죠? 지금 현장 분위기는 더 살벌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2027년 물량까지 미리 받으려고 선입금 걸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HBM 출하량 3배 늘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기존 D램 라인까지 HBM으로 갈아엎으면서 전시체제 수준으로 풀가동 중입니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팝니다. 이게 바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습니다. 장기 계약입니다. 단발성이 아닙니다. 2나노 공정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3 2나노 수율이 60%를 돌파했고 고객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메모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까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작년 갤럭시 S25가 국내 300만 대를 역대 최단 기간에 팔아치웠죠. 전작 대비 2개월이나 앞당긴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냉정합니다. 이건 이미 작년 성적표거든요. 우리가 봐야 할 건 그래서 올해는 입니다. 바로 다음 달 갤럭시 S26이 공개됩니다. 작년 언팩에서 삼성전자가 선언했던 AI 통합의 새로운 시대 기억하시죠? S25가 그 시작이었다면 S26은 완성입니다. 이번엔 단순한 온디바이스 AI가 아닙니다.
업그레이드된 제미나이 나노3가 탑재되면서 폰이 알아서 비행기표를 끊고 식당을 예약하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립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AI 폰 신제품 모멘텀까지 삼성전자의 두 날개가 2026년 초입부터 동시에 펄럭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를 탑재한 완제품까지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삼성전자를 시멘트 공장에 비유해 볼까요? 건설사들에게 시멘트를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멘트도 팔고 직접 아파트도 지어서 팔고 있습니다. HBM이라는 시멘트를 엔비디아에 팔면서 갤럭시라는 아파트를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거죠. 이게 바로 종합 반도체 기업의 힘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정말 17만원까지 갈 수 있느냐?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을 116조 4,480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부문, 즉 DS만 94조 6,250억 원입니다. 2027년에는 총 영업이익 135조 2,200억 원, DS 부문 109조 8,960억 원으로 추정했죠. 메모리 투자는 간단하다. 사이클 상승기에는 마진이 확대되고 주가가 오르고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며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얻는다.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핵심 질문은 메모리 부문 이익이 2027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인가 입니다. 이는 2026년 중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이러한 수익을 얻으려면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사이클의 본질적 특성인 불편함과 변동성을 견디고 시장 변동 속에서도 포지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가가 15만 원을 뚫고도 안 빠지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2026년에서 2028년 주주 환원 정책, 이거 내용 보셨습니까? 단순히 배당종 더 주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잉여 현금 흐름의 50% 환원, 그리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죠. 쉽게 말해 회사가 번 돈으로 자기네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주식수가 줄어들면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쓸어 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정부까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K칩스법 연장으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됐죠. 세금을 덜 내면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고스란히 기업의 당기순이익으로 꽂힙니다. 회사는 주주에게 돈을 불고 나라는 세금을 깎아주는 쌍끌이 후제. 이게 바로 지금 삼성전자가 달리는 엔진의 연료입니다. 정부도 반도체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습니다. 증권사들은 5,500까지 간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17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주가 전망이 아닙니다. AI 반도체가 코스피 5천을 이끌 것이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I 반도체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SK 하이닉스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지만 삼성은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봐야 하니까요. 작년 11월 모건 스탠리가 제시했던 기본 목표 주가 14만 4천 원. 지금 주가가 15만 원이니까 목표가 보다 비싸네. 이제 고점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천만에요. 그건 과거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건 모건 스탠리가 숨겨뒀던 강세장 시나리오, 즉 불 케이스입니다. 목표가 17만 5천 원. 지금 가격에서 사도 여전히 17% 이상의 확실한 수익 구간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비싼 거 아닙니까? 숫자를 뜯어보면 정반대입니다. 삼성전자의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BR은 아직 1.5배 수준입니다. 과거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 PBR이 2배를 훌쩍 넘겼던 걸 감안하면 지금은 무릎에서 어깨로 가는 구간이 아니라 이제 겨우 발목을 지난 수준이라는 겁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바빠졌습니다. 하나증권은 이익 증가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보다 빠르다며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KB증권은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배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결국 무엇을 따라갑니까? 실적입니다. 실적이라는 숫자가 3배가 뛰는데 주가가 여기서 멈춘다?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지금은 고점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물량을 뺏기지 않게 꽉 쥐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오픈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아닙니다.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로 약 700조 원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4를 공급합니다. 700조 원짜리 파이에서 한국 기업들이 메모리 부문을 독점하는 겁니다. 테슬라 파운드리 수주 23조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칩을 삼성전자에서 만들겠다고 한 거죠. 10년 장기 계약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앞으로 10년 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3.
2나노 수율 60% 돌파는 기술력을 입증한 것이고요. TSMC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메모리 반도체, 엔비디아, 오픈 AI, 빅테크 기업들에게 공급. 2026년 물량 완판, 출하량 3배 확대. 둘째, 파운드리, 테슬라 23조 원 수주, 2나노 고객사 10년 계약, 3-2나노 수율 60% 돌파. 셋째, 완제품, S25 판매 300만 대 돌파, 온디바이스, AI 탑재, AI 통합 전략. 3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잘해도 대단한데 3개를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너무 올랐는데 그럼 또 뭘 사야 하는가? 답은 낙수 효과에 있습니다. 작년 말 NH증권 조소홍 센터장이 했던 예언이 정확히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대장주가 길을 열면 그 뒤를 장비와 소재 기업들이 따라간다.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기 위해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소재, 부품은 누가 됩니까? 바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들입니다. 삼성전자가 10% 오를 때 시가총액 가벼운 이 친구들은 30%, 50% 폭등하는 겁니다. 수급도 완벽합니다.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벤처펀드 자금이 코스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5천을 뚫고 저만큼 달아났는데 코스닥은 아직 상대적으로 쌉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바로 키 맞추기입니다. 벌어진 격차를 메우기 위해 코스닥 우량주들이 무섭게 튀어오를 겁니다. 코스닥에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코스닥에서 뭘 봐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께 더 강력한 기회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바로 삼성전자가 HBM 생산을 늘릴 때 필연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삼성이 수십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 다 어디로 갈까요? 공중으로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장비와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지금 HBM 시장의 핵심은 누가 더 높게, 더 얇게 쌓느냐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첫째, 칩을 붙여주는 본딩 장비 기업 삼성, SK가 물량 늘릴수록 대박납니다. 둘째, 미세 공정을 위한 식각 및 소재 기업 만들 때마다 계속 소모됩니다. 셋째, 불량을 잡아내는 테스트 장비 기업 수율 잡으려면 얘네 없인 안 돌아갑니다. 이 기업들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10% 오를 때 시가총액이 가벼운 이 친구들은 30%, 50%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걸 낙수 효과에 의한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삼성전자 비중을 조절하며 이쪽으로 옮겨 타고 있습니다. 저도 제 포트폴리오의 20%는 이미 이 종목들로 채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하지만 삼성이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는 히든 종목 3개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유튜브에 전부 공개하면 좋겠지만 이 히든 종목 3개를 제가 공개적인 방송에서 언급하면 수급이 꼬이면서 시세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신 같은 세력들이 낌새를 채고 흔들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진입하기도 전에 차트가 망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HBM 생태계의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HBM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분석한 PDF 파일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파? 이건 오프닝 세리머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제 5,500을 향해 갑니다. 삼성전자? 모건 스탠리의 기본 목표가 14만 원은 이미 발 아래 뒀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세장 시나리오인 17만 5천 원을 봅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116조 원을 넘어 140조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HBM4 양산 임박, 테슬라 23조 원 파운드리 수주, 그리고 다음 달 공개될 갤럭시 S26까지 3개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섹터 이익이 2027년까지 꺾이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목표가 85만 원을 바라보며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AI 인프라의 심장은 한국의 반도체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증시의 구조적 레벨업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일찍 팔아버리고 날아가는 주가를 멍하니 쳐다보는 것. 그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십시오. 메모리 사이클의 본질인 변동성을 견뎌라. 끝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는 자만이 이 거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